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과일을 21일 동안 먹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3주 실천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1일 식습관의 법칙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22이 가족의 사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사과나 케일이나 브로콜리, 레몬 같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과일을 21일 동안 먹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3주 실천을 했는데 이 3주만 해도 몸에서 유익균이 굉장히 증가하고 유해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익균이 한 20%에서 40% 증가를 했고요. 또 아이들의 경우에도 유해균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몸에서 이제 건강한 느낌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 결과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아 존중감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들로 장내 미생물이 해로운 균이 사라지고 건강한 균이 늘어나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면역세포도 좋아지고 장에서 분비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잘 분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뇌에서 다 분비한다고 알려졌었지만 최근에는 장에서 약 90%가 만들어지고 분비한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분들은 장도 같이 나쁜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에 이제 비만세균, 유해균이 상당히 줄어들고 건강한 균,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또 심리적인 안정감, 또 자아 존중감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 몸이 뭔가 부족하니까 더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뇌에는요, 뇌 시상하부가 있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과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같이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분비를 해줍니다. 만약에 배가 너무 고픈데도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먹지 않음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식욕 중추가 호르몬을 보내줍니다. 이게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주면서 먹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배고픔이 만족이 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또 안 좋잖아요. 적당하게 이제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해서 렙틴이라는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그렐린과 렙틴의 균형이 잘 맞으면 생명에 꼭 필요한 음식 섭취를 하면서 살이 찌지 않은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식욕 억제 호르몬과 식욕 촉진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느냐, 이 과식을 하게 되는 음식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고기를 과식하기도 하고 빵을 과식하기도 하고 쌀밥을 두세 공기 과식하기도 하고 또 가공식품 햄버거, 피자 그리고 배달 음식들, 치킨 이런 것들을 과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런 음식들은 과식하기가 쉽죠. 그런데 과일로 과식하는 거, 채소로 과식하는 거 어떤가요? 과일, 채소로 과식하기는 어렵죠. 과일, 채소 안에는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이나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효소라는 것이 같이 공급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과일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먹으면 정말 배가 불러요. 제가 1kg 이상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1kg까지 드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500g 정도 먹으면 배부르다, 생각보다 배부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일 500g으로 배부를 수 있는 이유는 효소라는 성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식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죠. 고기나 빵이나 쌀밥이나 이런 음식들은 다 조리가 됐고 양념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효소가 많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 효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배부름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특징들을 보니까 효소가 많은 음식은 과식하지 않게 돼요. 효소가 적은 음식은 과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식의 진짜 원인은 효소 결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체는 효소가 충분해야 여러 소화, 대사, 그리고 잠재 효소로 인해서 여러 생명작용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드시게 되면 자연히 과식이 되지 않아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이면서 동시에 생체의 세포 구성물질로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세포막이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막이 지방이 부족해서 이 지질막의 구조가 탄탄하지 않으면 세포 속으로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경우 이 두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성장기 어린이, 또 여성, 남성들의 이 호르몬의 원료, 이 모두 다 건강한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오메가3 지방산 많이 이제 중요한 지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꼭 필요한 지방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포화 지방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포화 지방은 나쁘고 불포화 지방산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포화 지방은 좋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화냐 불포화의 차이는 탄소와 수소 결합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면서 건강한 지방이 있어요.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이 포화지방 섭취로 16kg을 감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코코넛 오일을 섭취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사례인데요. 코코넛 오일은 식물 유래의 건강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이에요. 동물성 포화지방, 고기 기름에 들어있는 이 포화지방과 이 식물성 포화지방을 동일하게 생각해서 포화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포화지방인 자연의 지방,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에너지원이 바로 되는 MCT 오일, 중수의 지방산이 풍부하면서 라우르산이라든지 인체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코코넛 오일을 이제 옛날에 약이 없던 시절, 또 약이 없는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상처 치료에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생물의 감염을 막아주고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가끔 이제 피부 트러블이나 뭐 상처가 났을 때 코코넛 오일을 바르는 습관이 있거든요. 빠르게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몸에 좋지 않은 지방, 이상한 지방이 있어요.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꼬였다, 꺾였다라는 뜻인데요. 지방의 구조가 이상하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자연에서는 절대 생성될 수 없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수소 결합을 파괴해서 만드는 마가린, 팜유 이런 것들이 바로 트랜스 지방이고, 안전하게 튀겼다 할지라도 라면이나 과자나 도너츠 같은 이런 튀긴 음식들이, 가공된 음식들이 있죠. 이렇게 안전하게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체는 트랜스 지방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몸에서 불필요한 그런 과산화 지질 같은 독소로 작용이 됩니다. 장기간 먹었을 때 트랜스 지방은 워낙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의 변형이나 유전자 변형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도록 제안을 했고, 식품표기법에도 트랜스 지방 함유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0이라고 써 있어도 가공된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튀겨진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음식 모두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신 건강한 지방으로 코코넛 오일뿐만 아니라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아마씨나 올리브 오일이나 참깨, 들깨, 이 자연의 씨앗 상태에 들어있는 건강한 기름들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